청년경찰이라고 하는 그 국내 영화가 이 조선족 중국 동포들을 많이 비하하는 내용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를 시정을 위해서 소송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시고 사법인 이준일 센터 친구의 사무국장 그리고 법무부 인권정책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유한 주문입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고 또 발제자분들이나 또 프로에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발제는 이제 그 자료집에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짧게 한 2, 3분 정도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던 청년경찰 소송 관련한 부분하고 또 이후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동포 관련 재외동포 정책이 좀 변화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 8월에 김주환 감독이 만들었던 청년경찰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서 저희 단체도 그랬고 저희 단체는 이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도 법률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저희 단체를 오고 갔던 분들도 그랬고 또 이제 지역사회 많은 동포 단체들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중도교육 자녀를 포함해서 커뮤니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학교에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15세 이상 달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조건적 공포들을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희화된 영화들 연등의 심사에서 다 15세 그 청년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이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15세가 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같이 보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보고 주변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중국 동포라는 사실을 아는 친구들이 이제 놀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언론 매체에 글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사회 변화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하고 이 영화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공포차별적인 불법적인 표현물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할 때 러시아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이제 외국인 관련 민원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체로 이제 법무부와 외교부 비자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중국 동포하고 고려인 동포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좀 많이 놀란 게 그 정도로 이게 힘들게 사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비자금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겪었고요.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해결을 좀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제도적으로 크게 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돌이켜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재외동포 정책이 현재 없었다고 지금 인식이 공유되는데요. 지금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 현재 한국 국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큰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북의 정부가 들어선 지 70년입니다. 이제 정말 재외동포법 제정을 말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참 기쁩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또 일본에 있는 조선족들은 그 당시 온 코리아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마땅히 우리들이 그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 러시아나 조선이나 일본으로 갔던 그리고 해외 여러 곳곳에 갔던 우리의 동포들을 위한 법은 마땅히 마련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강연을 해주신 또 임채한 교수님도 저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전적으로 발표에 동의하고요. 김용선 우리 최병호 박지자님을 통해서 중국과 고려인의 현실태 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참 좋았고 또 김용필 발제자님을 통해서 동포정책 또 북한이 먼저 포용정책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 한인 디아스포라의 어떤 문제가 사실 더 대두되는 경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 논문까지 언급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김승현 발제자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제 토론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김승현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며칠 전에 강주에서 동북아 한민족 민족교육 현황 및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3년에 시의원 시절에 고려인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었고 또 교육청에 있는 교육의원이 동북아계 민족교육에 대한 시교육청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조례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선생님을 초청을 하고 오고 가는 이 정도의 부분인데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중국 하얼빈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민족교육을 양성시키는 거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 정부가 대놓고 차별을 하는 정책적으로 차별을 하는 그러한 차별 속에서도 꿋꿋이 어떤 민족의 정책상 이런 것들을 지켜나왔던 그런 동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법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조선적 제일법고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선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본이 47년도에 일본 내지에 있는 조선인들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력을 발표를 하면서 모든 조선인들에 대해서 조선적을 부여를 합니다. 47년도니까 남이든 북이든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조선적 동포들은 북한 국적자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일본에서는 북한 국적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북한은 수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족 동포들은 일본은 지금도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호칭인 거죠. 그렇게 부여된 조선족 동포들인 거고. 사실은 제가 더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발제문이나 토론문 통해서 상당히 이제 큰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합의라기보다도 그간에 20년 동안 이게 문제다 했는데 크게 보면은 이게 개별적으로 끌고 나가기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정부 부처를 모아서 한꺼번에 큰 그림을 제시해서 역할을 분담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고려특별법을 만들어 보니까 하나 만들면 이제 고용노동부 아니면 외교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다 반대를 합니다. 법률 문구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돌파가 안 돼서 저 혼자서도 고민을 했지만 오늘 이제 저가 훨씬 오랫동안 고민하셨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아까 송인호 소장님과 이제 올 9월에 또 이제 고려인 대회가 있어서 좀 찾아봤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형식의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포청이나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청 같은 정부조직법상 장관 산하에 있는 기구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범정부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조로 총리 산하에 위원회 형식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는데 마침 기조 강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방향을 잘 잡았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려특별법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재선거법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만들면 많이 어렵습니다. 잘 안 될 거고요.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모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이제 고려특별법 통합
통해서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법무부에서 임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 고려인 4세에 대해서도 내년 2019년 6월 말까지는 내보내지 않겠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당사자인 고려인 4세 중에 김율려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려인 4세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러시아로 나갔습니다. 결국에 대한민국에 있기가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제도의 현실인 것 같고요.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 사이에 당사자들은 버티다 가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물론 전국처 관계자도 오셨습니다만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그런 사례가 좀 재발되지 않게 좀 했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재동포와 관련된 현장에서 가장 재동포와 가깝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자리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목소리를 사실은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플로어를 열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상당 부분 제가 많은 공감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 그런 것들을 오늘 많이들 이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외동포의 정의에 대해서도 아직 그 명확한 정의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재단법을 보면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논의가 되었던 재외동포법 거기에 보면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를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들조차도 재외동포에 대한 공통된 정의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보면 재외동포 기본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3년 계획, 5년 계획 하면서 목표를 장기적으로 세워 나아가야 되는데 재외동포 분야에는 아직까지 기본법도 없고 따라서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에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별로 아젠다가 올라갑니다. 한 거의 1년쯤 지나서 국회에 답변이 뭐였냐면 외교부 관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교부는 제외 동포,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를 담당했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는 외교부 담당이 아니다. 이렇게 외통위 담당 국회 입법조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담당하냐 그랬더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는 법무부 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법무부에 가가지고 또 한참 또 설명을 하고 하다가 19대 국회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왔거든요. 현재는 현재 지금 다루고 있는 재외동포법의 원 이름은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지는 결국 방금 우리 김세원 상관님 말씀도 이건 범정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어느 한 부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4세대 문제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데 김경호 의원님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저희는 좀 더
저희 실무자에게로서 좀 더 전향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이 세도 부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걸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 대도법을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세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말씀하신 어떤 입법론이나 이런 어떤 좀 그런 논의를 그런 어떤 좀 지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정부 부처 내부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아마 그런 진행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그 무국적자 문제인데요. 이 지금 무국적자 문제를 아까 이제 지구연대 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은 개선 방향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국적자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 토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일단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용훈 상관인데 그냥 상관이다. 네. 김용훈 상관은 참 정부 당국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소신하고 또 발언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